안녕하세요.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을 펴고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도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지도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지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얼마나 다양한 지도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들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지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나타낸 약도는 주로 초대장을 만들거나 어떤 장소의 위치 등을 간단히 보여주기 위해 이용합니다. 자, 약도이네요. 보통 치과의 위치 혹은 결혼식장의 위치처럼 어떤 장소의 위치를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만 나타낸 지도를 우리가 약도라고 해요. 이 지역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경인교육대학교, 작정시장, 아파트, 영화관 등등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대략적인 역의 위치와 길을 표시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도 보여줄 건데 지하철 노선도는 정말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까지 가려면 어느 역에서 환승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 이처럼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관광 안내도를 보면 주요 관광지의 위치나 추천 관광 순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관광 안내도. 우리가 유명한 곳에 놀러를 가면 그 앞에 입장료를 사거나 입구 쪽에 이렇게 관광 안내도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들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약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보면 선생님이 정부 서울청사로 가는 약도를 준비해 왔어요. 실제 경복궁 근처의 지도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죠. 여기 보면 서울 정부 청사가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이렇게 약도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로 찾아와. 경복궁 광화문 바로 앞에 있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내리면 바로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것 등이 있어. 라는 거를 우리가 약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교과서에 나오듯이 수도권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는 여기 보면 색깔별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호선은 초록색, 4호선은 하늘색, 그리고 주황색은 3호선. 이렇게 구별이 가는데 우리 교과서 내용을 보면 색깔을 구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선도에 번호를 표시하고 테두리가 있는 선을 사용한 지하철 노선도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3, 2, 4, 2라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지하철을 탔을 때 입구를 보면 이렇게 점으로 된 표시들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게 무슨 역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며 지하철 칸 중에서는 몇 번째 칸이다 라는 정보들이 담긴 점자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하철을 가면 이런 지하철 노선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하철 노선도는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이랑 대구 등 다양한 곳에서도 지하철 노선도가 있는데 대구 쪽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지하철 노선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넘겨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약도랑 달리 주요 관광지의 위치나 혹은 추천 관광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관광 안내도예요. 이 관광 안내도를 보면 코스 1, 코스 2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서대로 하면 좋아요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림도 아주 귀엽게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김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 안내도인데요. 여기
이 역사문화 축제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안내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안동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 관광 안내도인데요. 여기를 보면 안동시 전체에서 추천하는 명소들이 번호로 매겨져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를 보면 똑같은 안동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 관광 안내도인데요. 지역별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 장소 속에서 어떤 순서로 가면 좋을지 혹은 어떤 곳을 가면 좋을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도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명소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하게 된 이유도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이쪽 네이버 지도를 보면 위쪽에 신속항원 검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지도는 명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교과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번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역할을 나누어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각 친구들이 지도에 어떤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지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교과서를 한번 채워봅시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태준이부터 가봅시다. 여기 안경을 쓴 친구죠. 나는 동서남북을 이용해 방향의 위치를 나타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방향의 위치가 두 글자로? 그렇죠. 방위라고 하고 이 방향의 위치를 지도에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죠. 방위표를 사용하죠. 두 번째는 현아. 현아는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서 땅의 높이를 나타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땅의 높낮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은 것을 우리는 그렇죠.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으로 가볼게요. 나는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표시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이렇게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실제 거리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두 글자. 그렇죠. 축척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요만큼의 거리가 실제 거리로는 그렇죠. 100m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마지막. 그럼 내가 여러 장소들을 간단하게 표시할게 라고 하는 것은 네, 기호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기호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범례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이 세 가지 내용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합니다.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지역의 지도를 읽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도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나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 지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버스 노선도나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확인하려고 많이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복습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이번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위에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총 3가지 문제를 풀 거예요. 한별이는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한별이네 학교는 집에서 어느 방향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선은 한별이네 집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한별이네 집은 여기. 그리고 여러분 학교는 무엇이 학교인지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죠? 그렇죠. 기호와 범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학교인가 보네. 자, 여러분. 한별이네 학교는 집에서 기준이 지금 학교예요? 한별이네 집이에요?
그렇지. 집이 기준이 되죠. 선생님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기준이 되는 것 위에 방위표를 딱 그려주라고 했었죠. 그 다음 동,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아래쪽이 남, 위쪽이 북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파악하기 쉽다고 했지. 자, 그러면 한별이네 학교는 집에서 어느 쪽에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서쪽에 있지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별이가 과수원에서 우체국까지 똑바로 걸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린 과수원이랑 우체국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과수원은 어디 있죠? 네, 이게 열매처럼 생긴 이 모양. 과수원에서 우체국. 우체국은 네, 제비처럼 생긴 여기가 있네요. 똑바로 걸어간다면, 자, 똑바로 걸어간다면 실제로는 몇 킬로를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 거리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축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보니까 이 한 칸, 이 지도상에서 한 칸의 길이는 실제 거리의 그렇죠. 1km를 뜻하네요. 그러면 지금 몇 칸인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칸. 그러면 총 그렇죠. 약 5km를 걸어가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한별이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곳에 타임캡슐을 숨겨두려고 한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건, 병원의 서쪽에 있대요. 병원의 서쪽에 있대요. 자, 병원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서쪽이면 왼편이겠죠? 기역이랑 디귿 중에 하나겠군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병원의 학교에서 3km보다 더 떨어져 있는 곳. 어디 보자. 학교에서 3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해도 2km겠죠. 두 칸이니까. 그래서 디귿도 탈락. 그럼 자동으로 기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역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체국에서 북쪽으로 2km, 서쪽으로 4km, 남쪽으로 1km래요. 그렇다는 거는 북쪽으로 몇 칸? 네, 2칸. 그리고 서쪽으로 4칸. 남쪽으로는 한 칸을 이동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가봅시다. 자, 북쪽으로 2칸. 북쪽이 위쪽이니까 위로 2칸 맞죠? 서쪽은 왼편이니까 왼편으로 하나, 둘, 셋, 넷, 4칸. 그리고 남쪽, 아래쪽으로 1칸. 자, 여러분, 우리가 찾았던 기억이 맞나요? 네. 그래서 한별이는 기획에다가 타임캡슐을 숨겼나 봐요. 여러분, 이 지도상에서는 우리가 배운 4가지 요소 중에 3가지가 나왔어요. 방위표, 기호와 법례, 축척. 그럼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게 뭘까요? 한 가지는 네, 등고선과 색깔이죠.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등고선을 보고 실제 땅을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그렸던 모양이랑 거의 유사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초록색은 이쪽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10m를 뜻하고요. 노란색은 수치가 20m. 그리고 빨간색은 30m. 주황색은 그리고 고동색은 40m인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앞부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은 나머지 이곳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40. 이 부분은 이 부분은 30. 이 부분은 20. 이 부분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옆에서 본 모습. 왼쪽이 완만하고 오른쪽이 가파른 게
우리 그려본 내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등고선을 보고 실제 모습을 상상해서 바르게 연결해 볼 거예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랑 달리 높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네, 이 산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네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네,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을 지금 비교해야 되는데 똑같이 100에서 400까지 올라가고 100에서 400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높은 곳이 있는 위치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모양은 여기랑 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많이 다르죠. 여기는 왁 빨리 떨어지고 여기는 천천히 떨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1번 모양이 되고요. 3번인 3번 모양이 된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본 등고선 모양도 이 3번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로 본 우리 지역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